오늘도 고신세 고민연구소 시간입니다. 바로 사연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7살 때부터 20살까지 지금까지 체인지 그라운드를 간간히 챙겨보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저는 17살 때 신박사님과 고 작가님의 빡독 강연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아 그때부터 독서를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1년에 10권 정도의 자기계발 관련 책들을 읽고 열심히 따라하면서 열정적으로 삶을 살았었고 살면서 처음으로 무언가 열심히 해보고 싶다는 동기부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8살 때 장협착증이라는 병 때문에 수술을 하고 한 달간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고 그 생활이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웠기 때문에 퇴원만 한다면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하고 하루하루 버티다가 결국 퇴원을 하고 독서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공부를 하여 처음으로 모든 과목에서 전교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 대단하네요. 퇴원하고 난 뒤만큼 제 인생에서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눈을 떴을 때 다시 그 끔찍한 병실로 실려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너무 큰 성취를 한 탓인지 저는 매우 나태해졌고 그걸 바로 잡으려고 애썼지만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아 계속 저는 내려가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변화하고 싶었기 때문에 고2 겨울방학 때 재수학원에 다니면서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나태하게 살았던 탓인지 공부는 너무 힘들었고 계속되는 실패 속에서 무기력이 학습되어 예전과 달리 그 어떤 의욕도 저에게 대한 믿음도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을 버리면서 모든 친구들과의 연락을 끊었고 코로나 때문에 계속 혼자 생활하면서 저는 점점 피폐해져 가다가 결국엔 공부가 너무 힘들어져 글씨를 보면 속이 울렁거리는 지경까지 되었고 저는 시간에 대한 압박감과 이거 하나 이겨내지 못한다는 나 자신에 대한 혐오가 들끓어 결국에는 자해까지 하게 되었고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심리상담까지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년간 전 공부를 포기하고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학교에도 가지 않고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휴대폰을 쳐다보면서 도피했습니다. 도피라고 해서 나 자신에 대해 잊지 않으려고 너무 미칠 것 같이 괴롭고 슬퍼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잊지 않으면 그렇게 1년 동안 방구석 생활을 하며 지칠 대로 지치고 삶의 의욕을 잃어 매일매일 죽음을 기도했던 저는 그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도전하고자 재수학원에 등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힘들게 공부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2년간 꾸준히 실패만 해와서 그런지 이제는 아무런 기대도 생기지 않고 공부를 끝내고 집에 와서도 열심히 공부했다는 뿌듯함이 남는 게 아닌 그저 무기력하게 내일 똑같은 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것에 괴로워하며 끙끙 앓을 뿐입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그냥 포기하라고 하셨지만 저는 더 이상 이런 일로 성공하는 방법 외에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하고 도망간다 하더라도 또 다른 지옥이 있을 뿐 낙원 따위는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도망칠 수 없어 그냥 겨우겨우 하루를 버티는 게 최선입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감정을 계속 눌러 담으면서 해나가는 것도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다가 또 다른 정신병에 걸릴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이럴 때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죽음에 대해서 자꾸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옛날에 그때처럼 큰 동기를 가지고 열정 있게 공부나 독서를 하던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긍정적인 감정들을 모두 아주 희미해지고 계속 부정적인 감정들만 몰아치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냥 이악 물고 계속해서 견디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뭔가 그 밖에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만약 제 긴 글을 읽어주셨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힘든데 그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없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네, 일단은 제가 좀 몇 개를 확실히 정리해드릴 수 있는데 일단 대단한 친구예요. 17살 때 빡독이 왔다는 거는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10대 친구가. 그러면서 17살 친구가 일반 자기계발 서적이면 사회과학 서적들이 많은데 그거를 읽고 했다는 것 자체는 보통 친구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아팠죠 또. 근데 아파서 그거를 또 잘 병을 극복하고 나와서 열심히 하겠다고 전교 1등이 됐는데 저는 이게 독이 된 것 같아요. 왜냐면은 행운과 이제 불행은 저는 붙어 있다고 말하는데 1등 다음에 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1등 당에 할 게 없어서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1등을 맞았는데 그게 마치 인생의 전부인 것 마냥 외적 동기가 내적 동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생에서 전교 1등이 전혀 전부가 아닌데 그것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좋은 대학 가는 것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것만 버리면 끝나요, 내가 볼 때. 그럼 고약가님은 인생 뭐 실패한 인생인가요? 저도 서울대 연고대 못 가고 포항공대 카이스트 제가 가고 싶었던 대학들인데 저 거기 아예 못 갔는데 그럼 저는 실패한 인생인가요?
아니라니까요. 기회는 언제든지 있어요. 제 주변에 명문대 안 나오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분명히 명문대 나오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데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까요? 명문대 나온 분들 성공한 분 많아요. 근데 그래서 전문직 돈 많이 벌죠. 좋죠. 전문직이거나 대기업을 다니는 건데 냉정하게 그럼 이 친구가 1이라는 거 집착했으니까 저가 좀 이 친구가 이해하기 쉽게 객관적으로 말씀 다 저보다 수능 저는 10%예요. 딱. 저는 딱 10%고 그 사람들은 다 1% 이내예요. 그럼 저보다 10배 잘한 거란 말이에요. 10분의 1이니까 10배 잘한 거 맞잖아요. 이분들 중에 그냥 이 친구는 이제 어린 친구니까 제가 쉽게 말씀드려요. 원래 이렇게 일반하면 좀 그 무리는 있고 비약은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 이 친구는 1등하고 좋은 대학 가고 이런 게 정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걸 왜 가냐는 거예요. 자아 실현도 있지만 사실 돈 버는 게 되게 크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 지인을 기준으로 그렇게 좋은 대학고 전문직 심지어 변호사, 의사 포함해서 저보다 돈 많이 버는 분은 없어요. 저보다 돈 많이 버는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분들도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너 정도 머리에 너 정도 진짜 집착이면은 어떤 열정, 집요함이면은 난 사업했으면 돈 더 많이 벌 것 같은데. 제가 제 친구한테 그래요. 오히려 제 친구가 이제 치과에서 하는 친구가 정말 천재거든요. 정말 머리가 좋아요. 너는 오히려 내가 볼 때 치과 의사보다 진짜 차라리 공학으로 해서 특허를 많이 썼으면 돈을 더 많이 벌지 않았어. 얘는 돈 많이 버는 게 얘도 목표 중에 하나니까. 가족을 부양을 해야 되니까. 그런 생각이 오히려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근데 예를 들어 삼성으로 기준했을 때 삼성의 동일 친구들보다 두세 배 많이 벌어요. 근데 그러면은 뭐 더 좋냐? 일이 훨씬 힘들어요. 삼성의 동일 레벨 친구들은 일만 잘하고 월급만 받으면 잘 되고 책임질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 친구는 간호사 한 명만 나가도 그 다음에 손님이 맘카페에다가 악플만 달아도 그거의 괴로움이 어마어마해요. 고 작가님은 뭐 저랑 같이 사업도 하고 기존에 진짜 B2C 자영업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괴로운지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다? 아까 이 친구가 입이 담을 말했어요. 이것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만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저는 냉정하게 솔직히 지금 저는 여러 가지 직업군이 있는데 저는 정말 만약에 내가 좀 이렇게 머리가 그러니까 센스가 있어요. 수능 못 봤다 쳐. 근데 내가 약간 센스가 있고 좀 활동적이고 액티브하다. 저는 그러면 솔직히 이런 왜냐면은 제가 그 우리 사연에서도 봤고 했는데 그 배달 알바가 요즘엔 좀 되게 보편적인 직업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오토바이를 몰 줄 알면 진입장벽이 없잖아요. 왜냐면 다른 건 다 진입장벽이 있으니까 제가 다른 거는 바로바로 못 맞는데 진입장벽이 없는 알바 하나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영업 알바가 이런 거 중에 하나였죠. 근데 영업은 또 감정노동이니까 얼마나 보통 어렵습니까? 근데 우리 또 새아이의 아빠 사연에서 그냥 인생 선배님인데 봐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연을 봤으면 좋겠어요. 새아이의 아빠도 해병대 나오고 진짜 백그라운드 없는데 보안업체에 시작하고 그다음에 수행비서에서 인격 모독 당하다가 지금 보험 영업왕으로 가신 거예요. 보험 이제 그러니까 금융 이런 설계 왕으로 가신 거죠. 이런 게 인생이야. 네, 그런 게 인생이에요. 오히려 동년배보다 이제 돈을 더 많이 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는 지금 배달의 민족 이런 거, 뭐 요기요 이런 거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누구나 이제 왜냐면은 예를 들어 보험하면 솔직히 영업 안 해보고 뭐 해야 되는지 체감이 안 오잖아요. 근데 배달은 심지어 오토바이 없어도 요즘에는 배민 커넥트는 자전거라도 하시는 분 제가 많이 봤고 킥보드로 하시는 분도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봐보세요. 그것도 제가 그 관련 친구들을 만나보니까 동선을 잘 짜는 친구들이 확실히 수익이 높더라고요. 그다음에 체력이 좀 좋아야 돼요. 체력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좀 마음이 긍정적이어야 돼요. 왜냐면은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은 이런 거 하면서도 이런 거 하면서 투자 많은 친구들이 많아요. 이런 거 하면서 배우하는 친구들이 있고 이런 거 하면서 자기 사업 또 스타트업 하는 친구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게 평생 직장으로는 솔직히 저는 절대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몸이 힘들고 또 교통 상황 교통 따라서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저는 그걸 하면서 공부를 해서 정말 화학적 변화를 한번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목표가 오로지 1등 대학. 근데 또 이 친구가 나중에 지금 오히려 지금 힘든 게 잘 된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대학 그럼 서울대 경영학과 가면 인생 피어나요?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명문대 문과보다 지방대 이과가 더 취업이랑 평균 연봉이 높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이건 아직 좀 따져봐야 되는데 가장 확실한 건 뭐예요? 예전에 10년 전, 20년 반에도 4년제 전문대보단 4년제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전문제 2년, 그다음에 경력 2년 플러스 4년제 문과는 이게 지금 연봉이 높은 게 끝났어요, 작년부로.
이거는 이 친구가 알고 있는 기준에서는 이러면 안 되는데요. 전문대는 가면 안 되는 건 이 친구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목표 자체가 틀렸다는 거. 다른 게 있고 틀린 게 있거든요. 이건 틀린 목표예요. 그래서 1등을 했다는 거는 어떤 학습 능력, 이게 뭔가 패턴이 있고 선형적인 데서 엄청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적 습득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그래 학생이니까 그래도 뭔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 만약에 대화를 뭔가를 해야 되는데 1등에 집착할 필요 없이 어제보다 1점만 더 맞자 이 각오를 하면 돼요. 맞습니다. 작은 성취를 하면 돼요. 지금 왜냐면 자꾸 큰 성취만 얘기하잖아요. 예전에 한번 해봤으니까 더 그게. 근데 그게 독이 된 거예요. 큰 성취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고 작가님도 좀 얘기해 주실 게 있대요. 그러니까 박사님이 이제 핵심적인 말씀 해주셨고 거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두 가지 정도 이 문제 지금 상담을 받고 계시니까 이게 저는 이분이 저희가 이제 방송에 말씀드렸던 자기 연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마음 정말 당사자야 이 사람이. 저희가 웬만하면 저 이렇게 말씀 안 드리는데 상품 드리죠. 네. 이 마음 챙김이라는 책 무조건 사세요. 하셔서 마음 챙김을 하시면서 특히 자기 연민.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나는 엄청 뭔가를 잘하지 않아도 내 존재 자체만으로 나는 사랑할 만한 사람이야.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야. 그런 것들을 몸으로 스스로 느끼고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그걸 믿어야 돼, 그거를. 그러니까 말씀한 것 어떤 결과가 혹은 외부의 나에 대한 평가가 하게 된다면 여러분 인생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칭찬받았다 어느 순간 지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1대1에 갔는데 나보다 천에 너무 많아. 그럴 때마다 다운되면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최소한 내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책 읽으시면서 내가 1등이 아니어도 내가 지금 내가 힘들어도 내가 뭔가 부정한 것 같아도 나는 그냥 그 자체만으로 사랑할 만한 존재라는 것들을 그 책 읽으시면서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딱 이분이 딱 요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달리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합법적 마약 좀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신적으로 힘들고 또 되게 무기력이 있고 이거를 물론 정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이 정신은 뭔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큐블리케이션 책을 통해서 많은 이제 말씀드린 것 하나가 이 운동의 힘이 엄청난데 특히 달리기의 힘이 엄청나요. 그래서 일단은 이분이 갖고 있는 이 무기력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박사님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어떤 목표 설정이나 마인드를 바꾸시면서 그냥 오늘부터 당장 뛰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일단 생각하지 마세요. 밖에 나가요. 그냥 지금 나가서 뛰세요. 오늘은 한 1km만 뛰고 그 다음 2km 뛰고 그때는 아무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뛰는 겁니다. 뛸 때 아무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뛰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매일 뛰면 그 달리기 자체가 보면 주는 인생의 효용이 엄청나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많이 증명이 되었고 실제로 저희가 큐블리케이션 책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었던 분이 달리기를 통해서 그걸 극복한 케이스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뛰었으면 좋겠어요. 이 방송을 보자마자 바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비슷한 고민이 있는 분들 모두에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핵심은 진짜 좀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앞으로 여러 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다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은 실패예요. 그다음에 내가 성공 못하면 어쩌지? 이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깔끔하게 이번에 영상 마지막에 정리해 드릴게요. 맞아요. 예전에는 무조건 좋은 대학교 가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했어요. 그게 왜 유리한지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번에.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성과가 성공으로 변하려면은 여러분의 노력이 어떤 큰 부가가치로 변하려면은 어떤 네트워크에 접속이 돼야 돼요. 그게 언론이라든지 뭐 미디어라든지 최소한 동문회라든지 무슨 개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옛날에는 지역화, 로컬라이즈해서 아름아름 됐고 이거의 가장 완벽한 접속 방법이 명문대라는 거였어요. 명문대. 근데 이제는 여러분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기타 등등 요즘에 뭐 외국에서는 이제 뭐 클럽하우스 나오고 있죠. 이게 모두에게 열렸어요. 지난 한 10년을 이제 전후로 되게 중요한 말씀이네요. 완벽하게 열리면서 여러분이 버틸 수만 있으면은 그 다음에 내가 큰 성공을 한번 해보고 싶다면은 여러분한테는 모든 분에게 반드시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버티는 방법 요즘에는 대형 플랫폼이 그냥 그러니까 어떤 뭐란 그럴까 어떤 특정한 컨디션 조건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할 수 있으면은 누구나 일을 주는 시스템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희도 유튜버로 저희도 수익을 내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해 컨텐츠가 없고 괜찮은 컨텐츠면 그런 거 묻지 않고 뷰수가 나오고 광고비가 나오고 바로 지급이 됩니다. 옛날에 이런 게 지금이 안 될 수도 있었어. 일을 했는데 돈을 못 받으면 또 해결하려면 또 동문이 필요하고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인맥이 그렇지. 필요했는데 이제는 여전히 그게 존재 안 하는 게 아니지만 로비도 해야 되고. 근데 이게 확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모두가 공부하면은 그다음 공부 방법도 옛날에는 아름아름 알았어. 공부법도 알고 막 되게 막 명강사도 아름아름 알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다 오픈됐어요. 그 수능 말씀하셨으니까 수능은 IQ잖아요. IQ하고 의사결정 능력, IQ하고 비판적 사고, IQ하고 창의력하고 상관관계가 생각보다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학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지,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회가 너무 많다는 거를 일단은 이렇게 안다고 바로 기회가 되는 거는 극히 드물어요. 근데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저게 있는 거를 아는 거랑 있는 걸 모르는 거랑은 그냥 다른 인생이에요. 그렇죠. 네. 간단하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국이라는 게 있는 걸 아는 사실과 안 가본 시분이 90%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없는 거, 그러니까 안 가봤기 때문에 미국이 없어. 미국이 없는 거 안 가본 사람은. 근데 평생 안 갈 사람이 90%란 말이에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저는 막 그거를 많이 경험해보고 그거를 많이 육성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모두에게 가능성이 있으니까 절대 포기하면 안 되고 잘 버틸 줄 알아야 되고 공부 많이 해야 된다는 거를 진짜 침 튀겨라 설명하는 거예요. 진짜 목에 피가 나올 정도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이 친구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진짜 힘내셔서 버티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문화상품권 2만 원 보내드리고 help@changeground.com으로 어떤 고민이 있으셔도 이 친구라도 저희가 고민연구소가 아니라 지푸라기라고 이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잡아야 되게. 그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어 지푸라기 잡는 심령 저한테 계속 하소연하세요. 그러니까, 저희 쪽으로 계속 보내세요. 우리는 앞으로 하소연 고민연구소가 받아드릴게요. 아니라 지푸라기라고 이름 바꿔야겠어요. 지푸라기 연구소라고 바꿔야겠어요. 진짜. 좋네, 그거. 마지막으로 잡는다는 마음으로. 아무튼 우리는 보고는 있어요. 다 대반을 못 해드려. 근데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슷비슷해요. 그냥 계속 우리는 끝까지 해드릴 테니까 진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도 안 포기할 테니까 여러분도 포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고민연구소 시간에 지푸라기 고민연구소 시간에도 그 누군가의 지푸라기라도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